여러분은 어릴 적 자주 놀던 동네가 어느 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논밭이었던 곳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작은 시냇물이 흐르던 자리에 아스팔트 도로가 깔리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세월이 참 많이 변했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사자성어는 바로 이런 세상의 변화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전벽해, 뽕나무밭 상, 밭전, 풀을 벽, 바다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풍경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변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이 표현에는 약 1800년 전 중국 동진 시대의 기이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신선과 인간이 만나 나눈 대화 속에서 탄생한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4세기 무렵 중국 동진 시대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진이 멸망하고 북방 유목민족들이 중원을 차지하면서 한족 왕조는 남쪽으로 밀려나 건강, 지금의 남경 일대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지만 문화적으로는 매우 독특한 시대였습니다. 전란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귀족과 지식인들은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 자연과 철학 그리고 신선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도교와 불교가 융합되고 신선 이야기가 크게 유행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속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신선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선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왕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로 자는 방평이라 했습니다. 후한 말기에 태어나 동진 시대까지 이어지는 긴 세월을 살았다고 전해지는 그는 이미 당대의 신선으로 여겨졌습니다. 왕온은 젊은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속의 관직에는 관심이 없었고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했으며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미 신선의 경지에 올랐다고 믿었습니다. 왕온이 수백 년을 살며 겪었다는 경험담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가 직접 목격했다는 세상의 변화는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온이 채경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채경은 당시 유명한 유학자이자 관료였던 채옹의 친척으로 학문이 깊고 도를 존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신선과 도교 사상에 관심이 많았고 왕온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왕온이 채경의 집 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에 맑은 눈빛을 가진 그는 마치 세속의 먼지가 전혀 묻지 않은 듯한 기품을 풍겼습니다. 채경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왕온과 함께 또 다른 신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고라는 여성 신선이었습니다. 마고는 아름다운 외모에 긴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두 신선은 채경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채경은 최고의 음식과 술을 준비해 두 신선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신선들은 인간의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 신선의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허공에서 과일과 술이 나타났고 그 맛과 향은 인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채경은 조심스럽게 두 신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 돌을 닦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긴 세월에 대해 물었습니다. 왕온과 마고는 채경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흔쾌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마고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신선이 된 이후로 이미 엄청나게 긴 세월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다고 했습니다. 마고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동해를 3번 보았는데 그때마다 바다가 뽕나무 밭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3번이나 동해가 뽕나무 밭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봤을 때도 예전에 푸른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어 농부들이 뽕나무를 심고 있더군요. 그 말을 듣던 왕혼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곳에 먼지가 쌓일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입니다.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되고 그 뽕나무 밭이 다시 사막이 되고 그 사막이 또다시 바다가 되는 순환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채경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고작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본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신선의 눈으로 보면 바다와 육지조차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고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지질학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바다와 육지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인해 바다 밑이 융기하여 육지가 되고 육지가 침강하여 바다가 되는 일은 지구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동부 지역, 특히 황해와 동중국해 지역은 실제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입니다. 수천만 년의 시간 동안 이 지역은 여러 차례 바다와 육지를 오갔습니다.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마고가 실제로 이런 지질학적 변화를 목격했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중국인들이 화석이나 지형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이런 상상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산속에서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거나 해안선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긴 시간이 흐르면 바다와 육지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통찰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고와 왕혼의 이야기를 들은 채경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권력이나 명예, 재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다조차 뽕나무 밭이 되는 세상에서 인간의 영화는 얼마나 짧고 무상한 것인가. 동시에 그는 역설적인 희망도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동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전란과 혼란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채경은 두 신선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도 돌을 닦아 언젠가는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고와 왕혼은 미소를 지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수련한다면 누구나 도에 이를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은 후에 여러 문헌에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가롱이 저술한 신선전입니다. 가롱은 동진시대의 도교학자이자 연단술사로 신선 이야기를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그는 왕혼과 마고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했고 그 속에서 동해가 3번 뽕나무 밭으로 변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상전벽해라는 4글자로 이 이야기를 압축해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이 말은 세상의 엄청난 변화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완벽한 표현이었습니다. 상전벽해는 이후 중국 문학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당나라의 시인들은 이 표현을 사용해 시대의 변화를 노래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번성했던 도시가 폐허가 되고 권력자가 몰락하는 것을 보며 시인들은 상전벽해를 읊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이 표현이 더욱 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무상사상과 결합하면서
세상 모든 것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도 결국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담은 말이 된 것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며 상전벽해는 일상 언어에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며 쓰는 표현이 되었고,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왕조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며 쓰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한자 문화권이었던 한국에도 일찍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중국 고전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표현을 익혔습니다. 신선전을 비롯한 도교 관련 서적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왕언과 마고의 이야기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조선의 문인들은 시와 문장에서 상전벽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큰 전란을 겪은 후 변해버린 국토를 보며 많은 시인들이 이 표현으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번성했던 마을이 폐허가 되고 평화롭던 나라가 전쟁터가 된 현실을 상전벽해라는 네 글자에 담았습니다. 마고가 왕언과 함께 채경의 집을 떠난 지 17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말로 수없이 많은 상전벽해가 있었습니다. 왕조가 흥하고 망했으며 도시가 생겨나고 사라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기후변화는 실제로 지구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전벽해라는 말은 단순히 변화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러니 지금의 고통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 동시에 지금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으니 겸손하라는 것, 마고가 보았다는 푸른 바다와 뽕나무밭처럼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때로는 바다처럼 넓고 깊은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뽕나무밭처럼 결실을 맺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오래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전벽해,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